넷플릭스 오리지널 드라마 참교육이 공개됐습니다. 김무열, 이성민, 진기주 주연의 CF작으로 교권 침해가 극에 달한 대한민국을 배경으로 합니다. 교사를 괴롭히는 학생과 학교에 갑질하는 학부모를 직접 찾아가 응징하는 교권 보호국 요원들의 이야기입니다. 공개 직후 시청자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하루 만에 다 봤다. 이게 진짜 원하던 사이다. 응징 장면마다 카타르시스를 느꼈다는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반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드라마 중단을 요구하며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폭력으로 교권을 회복한다는 단순 구도가 체벌을 정당화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정작 현장 교사들의 반응은 어느 쪽도 아니었습니다. 드라마라도 이런 게 나와줘서 다행이라는 목소리와 현실과의 괴리에 오히려 더 허탈하다는 반응이 공존했습니다. 그 허탈함이 어디서 오는지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드라마 속에서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유포됩니다. 이 장면들이 현실입니다. 올해 3월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학생이 여교사를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혔습니다. 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는 학생이 수업 중 휴대전화로 교사 얼굴을 가격했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불법 촬영 등 성범죄 심의 건수는 2023년 42건에서 2024년 122건으로 1년 만에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2025년 5월 제주의 한 중학교에서 40대 남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건 학부모의 지속적인 민원이었습니다. 학교에는 민원 대응팀이 있었지만 학부모가 교사의 개인 휴대전화로 직접 연락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습니다. 제도가 있어도 막지 못했습니다. 서희초 사건 이후 국회는 교권 5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생활 지도를 보호하고 침해 학부모를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민원 대응팀도 생겼습니다. 교육활동 보호센터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2025년 기준 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실제로 이행한 학부모는 46%에 불과했습니다. 처분을 받고도 절반이 넘는 학부모가 그냥 무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민원 대응팀이 실질적으로 민원을 차단하지 못하는 구조적 이유가 있습니다. 학부모 민원이 담임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방식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팀이 존재해도 학부모는 여전히 교사 개인 번호로 전화를 합니다. 대응팀은 그 사실조차 모릅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전교조 교권 3당소에서 30년 넘게 일하다 퇴직한 교권 전문가는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학교를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한 학원 정도로 생각하면 학부모에게 학교는 언제든 불만을 쏟아부어 요구를 관철시켜야 하는 서비스 기관이 된다. 학교가 서비스 기관이 되면 교사는 서비스 직원이 됩니다. 서비스 직원에게 갑질하는 건 일부 사람들에게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법과 제도가 이 인식의 문제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문제는 교사에게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아이들에게 무엇을 남기는지가 진짜 질문입니다. 서울 한 초등학교에서 합창단이 폐지됐습니다. 오디션 탈락에 항의한 학부모의 민원이 멈추지 않자 학교는 합창단 자체를 없앴습니다. 운동회 천군백군 점수판이 사라진 학교들이 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패배감을 경험하게 하는 게 정서적 학대라고 주장하는 학부모가 실제로 있습니다. 달리기 경주에서 참 잘했어요 도장도 없앴습니다. 1등에게만 찍어주자니 아랫등수 학부모 민원이 오고 전부 다 찍어주자니 시합 의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발표 수업을 시키면 내성적인 아이라 불리하다는 항의가 날아옵니다. 결국 교사들은 논쟁이 될 만한 수업 방식은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반장 선거가 없어진 학교도 있습니다. 전교회장도 뽑지 않습니다. 한 달마다 돌아가며 모두가 임원이 됩니다. 떨어지는 아이가 없으면 민원도 없으니까요. 이 모든 변화에는 공통된 논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상처받을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아이를 보호하는 걸까요? 지는 경험, 떨어지는 경험, 내가 선택받지 못하는 경험. 이것들은 상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회복력을 만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걸 좌절내성이라고 부릅니다. 작은 실패를 겪고 털고 일어나는 능력인데 이건 경험을 통해서만 길러집니다. 학교에서 그 경험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어디서 처음으로 지는 경험을 하게 될까요?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서입니다. 입사에서 떨어지고 승진에서 밀리고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때 그때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패배가 얼마나 클지 그 충격을 버텨낼 힘이 있을지 민원으로 경쟁을 지은 학교가 그 책임을 지지는 않습니다. 참교육 공개 직후 경기도 교육감 당선자가 드라마 속 가상조직 교권보호국을 실제로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도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냈습니다.
픽션이 정책 제안이 됐습니다. 이 드라마가 이토록 공감을 얻은 이유는 현실에서 불가능한 일이 드라마 안에서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신고를 해도 역고소를 당하고 처분을 내려도 무시당하고 제도를 만들어도 교실에서 체감이 없는 현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이 문을 두드리는 장면에서 시청자들이 박수를 치는 건 현실에선 아무도 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 포브스는 드라마 참교육을 올해 최고의 드라마 중 하나로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교권 문제가 이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사회 현상이 된 겁니다. 드라마는 시즌2를 암시하는 열린 결말로 끝났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시즌2가 나와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법을 바꾸는 것보다 먼저 바뀌어야 하는 건 학교를 어떤 공간으로 볼 것인가 하는 인식입니다. 학교가 서비스 기관이 아니라 공동체라면 교사는 직원이 아니라 구성원입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아이들은 지는 법을 배웁니다. 떨어지는 경험을 하고 다시 일어서는 연습을 합니다. 그게 학교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 기회를 민원으로 지어가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 교권보호국은 판타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처받지 않은 아이들이 더 강해진다는 생각도 판타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슈를 준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웨이슈였습니다.